자, 여러분들 Vue.js 기초. 여기 Vue.js 기초에 보면 제가 링크 이렇게 본사 설명서 링크가 참고 앱이라고 있거든요. 참고 앱의 본사 설명서를 열면은요. 얘네가 Vue.js 본사에 Vue.js를 만드신 분들이 Vue.js가 뭔지 설명서를 여기다 잘 해놨어요. 본사 설명서 중에 거의 탑 안에 들 정도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책 사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니고 하고 싶은데 책 사기 아깝고 이거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읽어 나가다 보면 좀 한계 부딪히는 거는 이 설명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밑에 베이스가 이 정도는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안 채워지신 분들은 설명이 빈칸이 많이 느껴져요, 되게. 그래서 읽다 보면은 거기까지는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빈칸 메꾸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본사 설명서고요. 그래서 뭐 Vue.js에서 뭐 설명도 이렇게 아주 잘 해놨죠. Vue.js가 무엇인가요? 했더니 Vue라고 발음 껴까지 Vue와 발음이 같습니다. 아주 설명 아주 친절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이런 말이에요. 네, 진보적인 프레임워크.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와 달리 뷰는 점진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얘네들이 여기다 썼거든요. 점진적. Vue.js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이거. 점진적. 네, 점진적. 점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프레임워크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프레임워크는요, 틀이잖아. 프레임, 틀. 틀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코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하면은 그걸 갖다 쓰려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돼. 처음부터 그 틀에다가 갖다 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걔하고 얘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코딩 또는 뭐 내부적인 구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려를 하려니까 중간에 프레임워크를 갖다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는 어땠어요? 갖다 쓰기가 비교적 수월했죠.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필요한 소스 기능을 갖다가 끼워놓고 이렇게 코딩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가 라이브러리의 장단점을 얘기해 본다면 프레임워크는 좀 체계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가 굉장히 그 틀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유지보수가 좀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막 갖다 써서 약간 코드가 이렇게 뭐지 일관되거나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하기에 달려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Vue.js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프레임워크 필요할 때 갖다 쓰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얘네들이 갖다가 쓰는 걸 좀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갖다 쓰기가 좀 편하다. 점진적으로 채택하다는 게 요 한 페이지만 적용해 볼까? 이런 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까지 한번 확장 한번 해볼까? 페이지 안에서도 요 파트만 한번 Vue.js를 적용해 볼까? 이런 거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약간 모듈화를 하기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진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아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 선택하는 JS, 그러니까 요 프레임워크, 요런 제가 뭐라 그랬지? 스파 과목에 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얘기예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한 페이지 안에서 다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지금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한 페이지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브 페이지가 만약에 200개, 그럼 200개의 서브 페이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 한 페이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Vue.js, 뭐 AngularJS, 그리고 리액트 이런 애들이에요. 해봤니? 그러면 데이터 양이 빈번하고 엄청나게 페이지 안에 코딩이 막 데이터를 막 바인딩을 막 넣다 뺐다 하는 거를 해봤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 이제 겨우 몇 개 한 사람한테 해봤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신입으로 온 게 아니고 경력직으로 잘못 지원한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신입입니다. 제가 신입이어서 거기까지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물어본 사람이 땀이 나겠죠. 내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지. 어쨌든 예, 뭐 신입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란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SPA 이런 이제 거를 만들 때 그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뭐 무조건 써야 되나? 아니라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주로 이제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개념을 잡고 해 나가실 것인가? 여러분 받으신 책이 이거거든요. Vue.js 비교적 쉬운 입문서가 있는데 저도 학원에서 이 교재 선택하기 전에 여러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이 그래도 비교적 초보가 보기에 좋네 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이걸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네. 아니었으면 내가 이 책 갖다 버리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일본 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캐릭터가 딱 일본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네. 또 머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 아닐까?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네, 고양이도 할 수 있는. 근데 이 고양이가 개발자라는 소리가 있어요. 고양이가 진짜 아니고 고양이처럼 집에만 있는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Vue.js. 그래서 코드하고 실행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뭐 설명하고 있죠. 코드 실행 데모. 이거.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포인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과 지원 페이지 사이 등등 여기 설명하고 있고 Vue.js 버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책에 있는 코드가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머릿말도 좀 있고요. 네. 아주 조금만 체험해보자. 그리고 얘네가 좀 쉽게 해주는 게 뭐냐면 원래 이런 거 스탠드얼론 버전 그러니까 뭐지? SPA 어플리케이션이 만들 때 막 설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돌려가지고 명령어 때려가지고 설치하고 노드.js 설치하고 그러는데 얘는 처음에 테스트할 때 그럴 필요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초보들한테 좋다고요. 초보들은 설치하다가 뭐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걔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코드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거든요. 코드 몇 줄 시작해 보려고 앞단에 뭐 설치하라는 거 잔뜩 설치하고 있는데 얘가 잘 안 돼. 얘 때문에 얘가 안 돼. 얘가 안 됐으니까 또 얘도 안 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는지 체크하기가 되게 신입은 초보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할래다가 얘 때문에 못하겠다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내가 왜 초보들한테 쉽다고 그러냐면 설치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갖다 놓으면 그냥 돼요. 이걸 스탠드얼론 버전이라고 그래요. 스탠드얼론. 얘만 있으면 딴 거하고 커넥션 없이 얘만 있으면 이거에서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게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탠드얼론 버전. 그래서 이제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링크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서 챕터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설치하기부터 돼 있는 요게 중요한 링크거든요. 요 세 개가요. 그래서 요 중요한 링크는 여러분들이 일단 좀 잘 체크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저희도 세팅해가지고 쓸 거예요. 뭐 설치하고 자시고 이런 거 전혀 안 할 겁니다. 뭐 설치하고 쓰시고 싶으시면은 별도로 이제 프로젝트 단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소스 코딩을 하실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앞단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Vue.js 기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지보된 프레임워크다.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툴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UI, UX를 만드는 거예요. UI를 만드는 진보된 프레임워크래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건 이렇습니다. Vue.js에서 쓰는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가 돔을 만들거든요. 돔을 바꾸고 있잖아 지금. 그죠? 도큐멘트 점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Vue.js는요 가상돔이란 걸 만들어가지고요. 만약에 하나씩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A 태그 바꿔, div 바꿔, ul 바꿔, 뭐 스팬 태그 바꿔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데 얘가 만약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면요. 이거를 바꿔 가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메모리에서만 일단 바꿔요. 얘 바꿔 해주고 100번 가서 막 바꾸고 있어야 되는 걸 100번을 여기 메모리에서 100개를 다 바꿔요. 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한 번에 돔에다가 탁 푸시를 해버려요.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그게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착 돔에다 그려가지고 푸시하는 이런 방법이 여기서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돔에다가. 메모리상에만 존재하는 가상 돔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뷰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뷰 모델. 그래서 뷰 모델은 실제 페이지 반영하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정해서 가상돔에 올리기 위한 모듈이다. 그러니까 가상돔을 쓴다고 내가 위해서 말했잖아요. 그럼 요걸 위해서는 실제 페이지 변경 내용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뷰 모델이에요. 뷰 모델. 뷰 보다 모델. 네가 변경한 그 변경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이라는 걸로 모듈,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코드를 직접 하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요, Vue.js의 사용 목적, 우리가 이걸 왜 쓰느냐,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왜 쓰느냐, 복잡할 때 써라 이거지. 그 이유는 그거예요. 복잡할 때 쓰라. 근데 간단할 때 써라 아니에요. 간단할 때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데 프로젝트 단으로 이제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하고 데이터 양이 많어. 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제작사마다 그 만들어진 게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여기 기본 자료가 있나? 여기? 내가 드린 자료가 여기 안에는 없네. 공유 자료에 잠깐만요. 공유 자료. 그거를 드린 게 없네. 내가 찾아서 드려야 되겠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자료가 그렇게 안 찾더라도 자료가 넘쳐납니다. 사실은. 넘쳐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Vue.js, 앵귤라랑 그 다음에 리액트랑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비교 이런 애들 뭐 쏟아져 내려요. 매해 쏟아져 내리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앵귤러.js, 리액트, 뷰.js 이런 거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거 구글에서 쓰는 회사,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뭐 쓰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대요. 이런 걸 쓰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 큰 회사를 썼겠죠, 여기에. 그리고 원래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들, 뭐 페이스북 회사에서 뭐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야 사실은요. 자기네들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하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됐지. 리액트도 최초 릴리스가 2013년, 앵귤러가 2010년. 그리고 현재 버전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Vue.js가 이제 3점 버전이 올라와가지고 회사에서 뭐 3점 몇 버전 써봤냐, 뭐 이런 거 스터디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뭘 쓰면 좋냐? 답은 없어요. 뭘 쓰면 좋냐는 답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돔 개념이 원래 리액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앵귤러의 장점과 리액트의 장점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만든 게 네, Vue.js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Vue.js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앵귤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앵귤러는 2022년까지 그려져 있잖아. 앵귤러 JS가 빨간 게 앵귤러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망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앵귤러 JS는 망했는데 이때 최고치를 2015년, 16년에 기록하다가 완전 떨어져 버렸네.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여기 뷰제이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액트는 워낙 프로젝트가 단위가 크고요. 쓰고 있는 데가 워낙 넓고 많아요. 이게 앵귤러 JS, 그냥 앵귤러가 여기 따로 있네. 뭐 차이가 좀 있나? 네, 어쨌든 여기 사용료를 보시면 리액트가 사실 그 사용자로서는 가장 막강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동향을 보면은 이 Vue.js 쪽에 조금 강세를 많이 띠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향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하나를 써보시면 돼. 답은 그거야. 셋 다 모르겠어. 하나만 써봐 일단. 그러면 셋의 공통 특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요. 뭐 셋 중에 뭐 하나 해봤어.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이번에 리액트인데요. 뭐 해보셨나요? Vue.js 좀 해봤습니다. 괜찮아. 금방 했구만. 그러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섞여요. 금방 섞여. 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유즈보수, 개발 및 유보수 하기 위해서 등장한 라이브러리 또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현 시에는 따로따로 만드는 페이지를 하나에 다 만든다 그래서 SP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 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 설명서랑 Vue.js 기타 등등의 챕터를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현 구조라는 걸 보시면 MVVM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출력하면 돔으로 여러분들 구성해서 출력하는 거를 이 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죠. MVVM, MVVM, M 모델, 화면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 데이터가 주인공이에요. 이거 잊지 않으면 이걸 안 잊어버리면 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MVVM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델 맨날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모델은 데이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애가 모델이에요. 그게 모델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인공이 항상 디자인이 아니야. 그리고 모델 뷰는 뭐냐? 실제 출력하면 화면에 뿌려지는 돔을 모델이고 뷰라고 그래요. 뷰. 그리고 뷰 모델은 뭐냐면 뷰 인스턴스를 객체의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역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코딩해서 구성하는 걸 VM이라고 그래요. 모델과 뷰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하는 부분이 이 부분 뷰 모델을 코딩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싹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을 화면에다 뿌려지는 거를 얘가 컨트롤 해줘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해서 탁 화면에다 뿌려줘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이슨은 이미 알고 있죠. 네. 이 제이슨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거고요. 제이슨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HTML 태그 속성을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이 디렉티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폼은 돌릴 필요 없고요. 네. if 문도 안 써도 되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코딩하던 것들을요. 그냥 HTML 구조물에다가 속성으로 쓰면은 그냥 끝나요. 이렇게. 속성으로. 속성이 뭔지 알죠? 네, H1 태그에
속성으로 뭐 A 태그에 src 아니지 href지 이미지에 src 이런 게 속성이잖아. 속성으로 쓰고 거기다 값으로 쓰면은 프로그램 코딩이 끝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뭐 100번 얘기해 봐야 한 번 쓰는 거 이상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열어볼까요? 기초 연습 뷰 HTML 기초 연습 열어주세요. 기초 연습. 네, 여기 보시면 뷰 스탠드얼론 버전 가져오기부터 있어요. 줄바꿈 자동 줄바꿈 한번 해놓고 자, 뷰JS를 하시고 싶으면요 뷰 스탠드얼론 버전 가져오기. 아까 제가 링크 하나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고양이도 할 수 있는 아까 링크 하나 드린 게 여기 고양이도 할 수 있는 들어와서 챕터 1에 여기 설치하기 처음에 설치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그 파일로 읽어드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얼론 버전 뷰JS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설치해서 쓰지 않고 바로 이걸 불러들여서 쓰겠다. 마치 그 CDN 방식 이것도 CDN이라고 앞에 써 있어요.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CDN JS deliver 해가지고 여기 npm 네, Node.js 패키지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npm으로 보통 설치들을 하는데 얘는 이제 불러오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Vue.js를 불러오고요. 이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붙여다 넣었다는 거야. 똑같아요. 네, 똑같은 애를 그래서 스탠드얼론 요게 있고 요걸 불러들인 다음에 밑에서 코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딩 구역 로드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로딩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밑에서 조금 테스트 몇 가지 해볼 게 바로 이거예요. 텍스트 바인딩, 텍스트를 어떻게 원하는 곳에다가 뿌릴 때 어떤 식으로 바인딩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인딩이에요. 제가 데이터 바인딩 얘기한 적 있죠. 데이터 바인딩. 그 다음에 반복 렌더링은 어떻게 하고, 이벤트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입력 양식과 동기화는 어떻게 하고, 조건 분기는 어떻게 하는지 5가지만 알아보고요. 이거 말고도 문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다 하고 나서 실제로 못 해보고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얘기하고 이것만 알아도 실제로 코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딱 오거든. 아, 이렇게 쓰면 되는 놈이구나. 이럴 때 쓰면 되겠구나. 이거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 놓고 여러분들 가시면 아, 조금 해봤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 덜 그 뭐라 그러지? 좀 찜찜함이 좀 있잖아. 원래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알아? 뭐 이런 거지. 좀 알아? 그럼 많이 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해봤지만 언제 어디에다 쓰는지 정도는 조금 감을 좀 잡은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감을 좀 잡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다 띄워보세요. Alt, Arrow. 얘는 이렇게 실시간 열기 해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npm이 되게 불편한 게 개별 단위로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가 띄우거든요. 하나의 모듈에 npm 서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요.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보통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이 npm 설치한 후에 그걸 지금 우리가 이 가상 서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서 라이브 서버 열면 이것도 가상 서버잖아. 이것도 127.0.1.1이면 로컬 호스트란 뜻이거든요, 이게. 로컬에 5500 포트로 새로운 어떤 서버를 만들어서 화면에다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서버에서 띄운 것처럼 띄워 보여주는 게 방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npm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Vue.js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면 걔를 가지고 계속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띄우는 게 막 명령어 때리고 걔를 띄우고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소스 코딩 고치고 이쪽에 반영되는 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이거지. 그것만 세팅하는데 하루 이틀 막 3일 다 가요.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별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탠드얼론 버전을 쓰겠다. 그래서 여기 저자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지?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접근 장벽을 되게 낮게 만든 큰 원인이 요거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스탠드얼론 봐주는 건 신의 한 수야, 진짜. 이 사람이 한 거에.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바로 쓸 수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어? 이거 제이퀄의 라이브러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까지 가질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덩치가 큰 놈이거든요. 굉장히 갖고 있는 게 많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네, 프레임워크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딩 완료 뜨는지 한번 보세요. 로딩 완료. 네. 그리고 여기 뭐 안내 문구에 이거는요. 디벨롭먼트 익스피리언스 어쩌고저쩌고 여기 불러온 애들한테서 이제 이게 뜬 거예요. Vue.js 8553번째라 예 라인 번호 뜨죠? 거기서 띄운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텍스트 바인딩. 자, 텍스트 바인딩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그랬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프레임워크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틀을 정해줘요. HTML 모양이죠, 이거? 이 HTML을요, 가상동물로 끌고 올라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날 쓰고 싶니? 그럼 HTML 네가 코딩하던 거 다 버려. 그래야 되면. 내가 만든 대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 그리고 얘를 인스턴스로, 뷰 인스턴스, 즉, 뷰용 객체로 만들어서 화면에다 이제 가상돔으로 만든 다음에 화면에다 뿌릴 거예요, 얘가. 지금 가상돔으로 올리려면 얘를 Vue.js로 여러분들이 패키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지금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옆에 있는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그냥 옷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팔 끼고 이렇게 입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옷을 착용한 거죠. 똑같아요. 얘가 그거를 호출해서 그 안에다가 쓱쓱쓱쓱 코딩을 몇 줄 하시면요. 얘가 갑자기 옷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혀볼게요. 옷 입히기요, 옷 입히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변화가 보세요. 여기 제목 하나 있고 이거 그냥 HTML이죠? 지금 여기 그냥 뒤에 보이잖아.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근데 얘가 변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변신합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로드 구역. 로드 구역까지 딱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TML에 있는 애를 이제 호출 한번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new 이걸 변수에다 담아도 되는데 지금 저희는 변수에 담아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바로 선언할게요. new view 이렇게 하면요. Vue.js 안에 있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 할 일이에요. Vue 인스턴스 생성하기 이러면 Vue.js의 프레임워크를 내가 쓰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내가 필요한 대상만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대상을 잡아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쓴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속성 콜론 값. 되게 비슷하지 않아? 콤마. 속성 콜론 값.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뷰제에서 불러들이자마자 내가 객체로 값을 세팅할 거거든요. 근데 이 속성하고 속성을 얘네들이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걸 내가 스터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는데 뷰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이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L 콜론 샵 app1 app1이라는 애는 지금 제가 이미 갖다 놨거든요. 밑에 app1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id가 app1이네. 얘를 내가 잡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가상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상. 내가 여기서 다 꾸며가지고 내려버릴 대상이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L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속성명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뷰제이에서 만든 그 인간이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이대로 써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내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 이거는 여기는 내가 잡아드리고 싶은 애를 쓰는 거고, 값은 속성 콜론 값 이거예요. 처음에 쓴 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여기다 설명 한번 써볼게요. L은 뭐다? L이 엘러먼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벌써? 네, 요소를 선택하는 속성. 엘러먼트 이거예요. 요소를 선택하는 속성. L은 엘러먼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내가 잡아드려 볼 건데요. 두 번째, 지금 위에서 콤바하고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속성 콜론 값 했죠? 그 다음에 속성, 또 속성이 있어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셋업을 해서 페이지에다 뿌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데이터라는 속성이 발달이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데이터라는 애가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값을 또 쓰고 싶니? 그러면 또 여기다 중괄호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셋업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나는이라는 IM, 이건 내 마음대로 이름 지은 거고요. 이 속성 콜론 값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내가 썼어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IM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변수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럼 여기 데이터 속성은 뭐냐면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데이터란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데이터. 요거는 선택 요소 내부에 사용할 데이터 세팅 속성. 네. 선택 요소 내부에 사용할 데이터 세팅 속성. 선택 요소. 예. 이거 내부에서 쓸 거예요. 이 데이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HTML로 가세요. 이제는 더 이상 HTML이 아니에요. 얘가 더 이상 일반적인 HTML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변했어. 그 헐크가 갑자기 목색으로 바뀐 것 같이 얘는 바뀌었어. 이미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봅니다. 어떻게 써보시냐면요. 여기다 p 태그 한번 써볼까요? p 태그 한번 써보시고요. 네. p 태그에다가 아까 im이라는 애를 여기다 출력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독특한 방식을 여기에다가 전개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만약 이게 여기 안에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아마 완성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괄호를 두 개 쓰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그림을 싹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중괄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코가 있고요. 입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꼭 코수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걸 두 개까지 쓰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머스태시라고 그래요. 코수염. 머스태시라고 그래요. 이거를 머스태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말이잖아. 머스태시가. 그냥 코수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아예 저 코털 지나가네 그러잖아. 이거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용어 같은데 진짜 웃기는 용어예요. 코수염이라고 불러요. 이거 어떡하겠어. 머스태시로 사람들이 특이한 용어네 하고 막 외우고 막 있는데 사실 코수염이라는 변변치 않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생긴 게 그렇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IM이라고 써보세요. 아까 IM이라고 내가 만들었잖아. 그지? 그래 놓고 이 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나오죠? 여기 뭐 찍어서 보시면 여기 무슨 머스태시가 보이나요? 코스형 보여요? 코딩된 게? 안 보이죠?
돔에서 다 가상돔에서 처리해가지고 화면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뀐 거예요. 데이터 뿌리는 건 이렇게 해요. 데이터 이렇게 뿌려요 보통. 바로 느낌이 좀 올 듯도 한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P. 뭐 이런 말을 한번 써봅시다. 세상은 너희가 아는 바 그 세상이 아니란다. 라고 랩송에 나오는 유명한 가사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이런 단어 이 노래예요. 모르지? 누가 했는지. 우리 세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랩송이에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세상은 너희가 아는 바 그 세상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중간중간 데이터를 끼워넣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콤마 하시고요. 요라고 데이터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진짜 요라고 넣어볼게요. 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 변수를 지금 두 개째 쓰고 있죠, 저희가. 콤마하고 내려오셔야죠. 속성 콜론값, 콤마. 속성 콜론값. 그러면 여기다가 세상은 여기 클릭을 Alt로 떨어뜨린 거를 아니란다. 이렇게. 동시에 여기다 머스태시 두 개 열고 두 개 닫고 가운데 들어가서 변수명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요 사이에 머스태시를 전부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내가 아까 썼던 요라는 글자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세상은 너희가 아는 바 그 세상이 아니란다. 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섞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네. 그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대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 사건은 그 다음에 반복 렌더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복 렌더링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app2고요. 얘를 갖다가 내가 Vue.js 프레임워크에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띠릭 위로 올라가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뿌려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반복 렌더링으로 가세요. new 새로 new view 소가로 중가로 그리고 L 샵 app2라고 하시고 여기도 데이터를 잡아드릴게요. 데이터 콜론 중가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요 사람 이름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man 리스트라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오호 배열을 넣어 보겠습니다. 김수현, 공유, 송강, 서강준 이런 이름을 쭉 써주겠습니다. 세미콜론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세미콜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성 콜론 값. 그래서 값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배열 넣은 거예요. 배열 데이터. 이걸 가지고 반복 렌더링을 해볼게요. 위에 뷰라고 이렇게 좀 해줄게요. 뷰. V가 대문자입니다. 뷰는요. 밑에도 뷰. 여기 끝나는 데에다가 표시해준 거예요. 뷰.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했어요. app2로 가보세요. app2로 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여기로 오세요. 그 다음에 반복 렌더링으로 오세요. 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애가 아닙니다. 얘는 여기다 이제 문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Vue.js. 틀에 맞춰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서 머스태시 설명을 내가 안 했구만. 머스태시 간단하게 여기다가 주석 달고 쓰겠습니다. 중괄호 두 개 겹쳐 넣는 애는 얘를 중복 중괄호인데요. 코스형
표시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mustache, mustache, SCH, mustache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나오겠다고요? 이 부분에 Vue.js의 데이터 속성 변수의 값이 표시되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일단 머스태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복 렌더링 밑에 반복 렌더링 우리가 이거를요 그 OLLI를 써가지고요 1, 2, 3, 4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4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죠. 맨 리스트. 네, 그걸 여기다 뿌려보는데 폼은 안 돌려도 된다고. OL 쓰시고요. OL 밑에로 내려왔어요. LI 쓰시고요. 네, LI에다가 LI를 여러 개 쓸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가 출력된 애는 누구냐면 중괄호 안에 중괄호에다 뭘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맨 리스트라고 쓰시면 안 되고 맨 리스트를 폼은 돌릴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Vue.js 제작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Vue.js에서 쓰는 폼은 Vue4라고 해라. 네, Vue4는 여기다가 폼은 돌리는 것처럼 설정을 해라. 네가 정해준 이름 man 그리고 in 네가 위에서 설정한 그 man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써라 이렇게. 그러면 그 man 리스트 안에서 폼을 알아서 in 알아서 돌아준다고? for in문 비슷한데 for in문은 아니야. for in문은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객체일 때만 쓸 수 있어요. for in문은. 그러니까 이 for문은 뭐 어쨌든 돌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해준 이름으로 돌아준대요. 이 이름이 하나씩 들어오는 애가 얘예요. 여기다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man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물론 벌써 프로그래밍 코딩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출력된 거 한번 보세요. OL 밑에 LI가 여러 개인데 그 데이터만큼 돌아서 나왔는지 확인. 이런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가 구성을 해서 내려보내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 딱 찍어보세요. 네, 여기 뭐 LI로 나와 있는 애들만 보이지 얘가 내가 코딩한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MV, VW에다가 우리가 구성을 한 거예요. 뷰 모델에다가 모델 구성을 해서 화면에다 뿌리라고 하니까 얘가 뿌린 거지 이 코드는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요 V4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다른 연습할 때 나올 거예요, 얘가. 이게 뭐라고? V-4? V-4는 Vue.js에서 사용하는 반복 구문 속성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요소에 직접 사용합니다. 반복할 요소에 직접 사용한다. 언더바를 좀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볼까요? 값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위에 있는 걸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값 구성, 속성 안에다 쓴 값, 변수명, in, 쓰고 view 데이터 속성명을 여기다 쓰는 거죠. view 데이터 속성명. 그러니까 앞에 변수는 내 마음대로 짓는 이름인 거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요? 해석은 view 데이터 속성명에 할당된 배열 데이터 있죠. 할당된 배열 값만큼 돌아서 내가 지정한 변수에 하나씩 담긴다. 그러면서 폼을 돌아주는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지정하는 순간 이렇게 내 마음대로 꼭 맨이 아니어도 돼요. 헐 해도 된다고. 헐. 여기 헐이 들어가면 된다. 이걸 돈다고. 이거는 내가 위에서 지은 이름을 쓰면 되는 거.
처음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뭐 좀만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알 수 있지? 네. 변수 선언도 안 해줘도 되잖아. 이렇게만 쓰면 그냥 나오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어이구, 소문도 안 써도 된대요. 그냥 이렇게 하래. 그리고 여기 V-V'가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뷰에서 사용하는 속성들은 V-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더바 하나 써주고, 엔터 한번 하고, 내용 한번 쓸까요? V- V-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표현된 방법. 디렉티브라고 얘기해요. 디렉티브. 방향을 지정한다 이거지. 디렉티브. 디렉티브라고 디렉티브라고 하고요. 디렉티브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디렉티브. 디렉티브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지시라는 단어예요. 명령, 지시, 명령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디렉티브 하는데 V-라고 쓴 건 전부 다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지시나 명령. 이거 Vue.js에 있는 지시 명령이라는 소리예요. V-가 Vue.js의 뷰예요. 이게 V. 뷰. 네. 디렉티브.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 느낌이 좀 올 것 같아. 자, 그다음 이벤트 사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면에다 그냥 뿌려본 거고요. 이벤트 사용하기. 우리는 저기 이벤트를 안 쓸 수가 없지.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 뭐, 온 클릭, 온 마우스 오버, 뭐, 기타 등등 여러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도 잡아드리고 이벤트를 한번 여기다 사용해 볼게요. 아, Vue.js에서도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있는 데다가 얘를 줘볼게요. 이벤트 사용. 세 번째 있는 애예요. 네, 여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Vue.js도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그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어려우면 갑자기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가 보다. 아,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뷰! 중괄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딱 해놓고 이게 뭐라고? 뷰, 뷰. 이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엘러먼트의 L 속성에다가 넣습니다. 제발 L 속성에다가 app3를 넣어요. 샵 app3 콤마 속성 콜론 값.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아까 뭐까지 했지? 이게 객체거든요. 뷰객체. 객체는 뭐하고 뭘 가진 걸 객체라고 했죠? 자동차, 피아트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하얀 피아트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문, 타이어, 뭐 트렁크 뭐 이런 거는 다 명사적 특징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속해 있는 성질, 속성 하나하나. 네. 차 색깔이 하얀색이다 뭐 이런 거 속성. 그 다음에 그 차가 운전하네, 멈추네, 주차하네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메소드.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요. 얘가 속성과 메서드를 아까 데이터는 속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설명했어? 사용 세팅, 속성. 데이터 세팅 속성. 그다음 밑에 있는 여기에 이제 메소드라는 애가 있어요. 진짜 메소드라고 써요. 메소드스. 여러 개 쓰니까 메소드라고 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펑션 열고 닫고. 펑션 열고 닫고. 아, 왜 이래? 펑션 TION 네. 열고 닫고 하세요.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아니다. 여기다 바로 쓰면 안 된다.
여기다 바로 쓰면 안 되고 이 안에다가 펑션 씌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중괄호를 하죠. 중괄호. 중괄호. 메소드 안에 여러 메소드를 담아야 되니까 중괄호를 하시면 돼요. 중괄호. 그래서 여기에다 쓸 중괄호를 딱 하시고 이게 뭔지 밑에다가 간단하게 설명만 좀 써놓으면 되겠죠? 메소드가 뭐라고? 메서드는 속성은 함수 기능을 구현하여 할당함. 함수 기능이에요. 여기에 펑션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뭐 클릭했을 때 기능을 내가 여기다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이름은요. 내 마음대로 지어볼게요. 내 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마이 클릭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름 지어볼게요. 마이 클릭인데 속성 여기다 펑션 해요. 여기다 펑션을 하셔야지. 여기다 펑션을 할게요. 이렇게 펑션. 그래서 여기 콘솔 한번 찍어볼게요. 나오는지. 이게 진짜지. 마이 클릭. 마이 클릭이라고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마이 클릭. 네,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HTML 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밑에다가 조금 만들고 얘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사용할 건데 쫙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3 여기 이벤트 사용하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마이 클릭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쓴다?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에 뷰 다시 여기 이벤트 걸려면요. 뷰 다시 온 콜론 클릭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마이 클릭이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마이 클릭. 내가 그 안에다 마이 클릭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호출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호출하셔도 돼요. 전달값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얘는.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클릭이라 써볼게요. 클릭해봐. 클릭해봐라고 써볼게요. 마이 클릭해봐. V-on.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렉티브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온 콜론 이벤트명. 그럼 이벤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 겨우 좀 봤는데 또 뭔가 추가돼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터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이걸 볼 때 그냥 그렇게 정해서 쓰나 보다 하고 쓰면 되는 건데 이걸 다 외울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코딩하시면 버거운 거지. 그러니까 초보들한테 비추라니까 나는. 네, 이런 거, 네, 라이브러리, JS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접하는 거는 비추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용도인지만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보세요. 클릭해봐. 여기 보시면 뭔가 얘도 모습이 달라졌고요. 클릭해봐를 딱 클릭하면 진짜 마이 클릭이라는 게 나오죠. 마이 클릭이 막 나오죠. 옆에 마이 클릭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 클릭. 거기가 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기능 구현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기능 구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v-on 내가 여기 쓴 거 이 내용만 밑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v-on 이게 뭐라고? 콜론 이벤트명. 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v-on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요것을 줄여서 골뱅이만 쓸 수 있게 얘네들이 또 해놨어요. 골뱅이. 네, 그래서 줄여서 쓰는 건 밑에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벤트와 함수를 연결해주는 Vue.js 속성인데요. 네, 값은 내가 만든 메소드. 값은
내가 만든 메소드 여기 안에 함수명을 써둔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고요. 여기서 클릭해봐 해서 안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됐죠, 분명히? 그러면 이거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카피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주석 달고요. v-on 콜론 이거를 정말 많이 써서 at이라고 줄여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at 클릭. 그러면은 네, 이벤트 v-on 콜론을 줄여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얘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at이라고 줄여서 썼는데 되는지. v-on 콜론을 줄여서 at이라고 줄일 수 있다. 그럼 또 똑같이 나오는지 보세요. 마이 클릭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 이상한 문자를 막 쓰면은 안 돼요. 망가뜨려 보고 제대로 썼을 때 나오는 거 보시고 네,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저걸 한번 해볼게요. 그 버튼을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버튼명. 버튼명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버튼명을 바꿀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얘도요. 여기 보시면요. 다시 마이 클릭 있는 대로 가시고 여기 이벤트 전달값 2를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가 A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E 하나 쓰고 그 다음에 E는 함수 전달 변수예요. 함수 전달 변수 E라는 값을 내가 썼고요. 함수 호출 시에 아무것도 안 보내고 쓰면은 이벤트가 전달되는 변수가 나와요. 호출 시 아무것도 안 보내고 변수를 하나만 쓰면 이것이 이벤트 변수입니다. 이벤트 전달 변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요소 자신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target 이게 바로 요소 자신입니다. 호출한 요소 자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arget 해보세요. target target inner text 놀랐지? 라고 물어볼게요. 이렇게. 놀랐지? 놀랐지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클릭했을 때. 놀랐지? 자기 자신의 텍스트 바꾸기를 내가 시킨 거예요. 버튼 자신의 텍스트를 놀랐지라고 바꿔라. 클릭해봐. 놀랐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서 한 땀 한 땀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재미를 들리는 거지. 근데 재미 들리려면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내일 지나고 모레쯤 가시면 어디다 쓰는지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카피 하나 하시고요. 스타일 시트도 바꿔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런 문법이야. 스타일 점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글씨를 좀 크게 해볼게요. 60 픽셀 그리고 이게 나올 때 2점 타겟 점 스타일 점 트랜지션 값을 바꿔볼까요? 2초로 2초 ES 세미콜론 그러면 얘가 글씨는 한 번에 딱 바뀌겠지만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게 좀 바뀌는 거죠? 좀 달라지겠죠? 확인해봅니다. 확인. 클릭해보세요. 놀랐지? 놀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놀랐지?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놀랐지란 말을 써봤어요. 안 놀라잖아. 놀라라고 한 건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제가 이 메소드를 한 번에 쫙 나가면 여러분들이 메소드가 갑자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바꿔놓고 내가 내일 이어서 메소드에서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할 때 이렇게 여기 뭐 에러 펑션도 안 써봤잖아요. 에러 펑션도 써보고 셋 타임아웃도 써보고 여기다 여러 가지를 써볼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안에다가 어떻게 구현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디스 키워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바뀌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호출해서 기능 구현은 일단 되는구나라는 것만 오늘 체크하고, 내일은 Vue.js의 조금 더 확장적인 얘기들을 더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킵하겠습니다.